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TV조선 미스트로사가 만들어내는 열기는 단순한 인기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무대 위에서 한번 불꽃이 튀면 그 불꽃은 곧장 온라인으로 번지고 온라인에서 번진 열기는 다시 방송을 밀어 올립니다. 그 거대한 순환의 한가운데 국악과 트롯을 완벽히 겹쳐 놓으며 시즌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홍성균입니다. 그녀가 예심 무대에서 터뜨린 한 방은 단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시청자의 감각을 통째로 뒤집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 이후 대중의 질문은 노래에서 집으로, 집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결국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자랐을까라는 본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늘 유명인의 부모, 직업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홍성균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 직업이 철저히 비공개인데도, 아니 비공개이기 때문에 더 뜨겁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회사도, 어떤 간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 속에서는 가족 얼굴이 모자이크로 처리되고, 인터뷰는 조심스럽게 잘려나가고, 개인 SNS 역시 조용히 잠겨 있습니다. 공개된 게 거의 없는데 관심은 더 폭발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대중이 찾는 것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한 예술가를 완성해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한 줄 정보지만 구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홍성균의 성장 서사에는 그 엔진이 너무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엔진의 정체를 알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국악은 짧은 훈련으로 결과가 나오는 장르가 아닙니다. 국악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세계입니다. 새벽 공기의 차가움과 반복의 피로를 삼키며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조금씩 쌓여 결국 폭발합니다. 특히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은 몸의 근육과 호흡, 감정의 결을 통째로 다시 깎아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악기 자체가 고가인 건 시작일 뿐이고 습도 관리와 줄 교체, 조율, 레슨, 콩쿠르, 공연, 의상, 이동, 숙박, 그 모든 것이 장기전으로 누적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집에서 이런 시간을 버틸 수 있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길래 이 긴 투자를 감당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질문의 끝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 집은 돈이 많았나가 아니라 그 집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나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대전 자택 일부는 이 질문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면 속 공간은 과장된 사치로 번쩍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돈된 분위기, 차분한 동선 리마인딩, 기능적 배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연히 만들어지는 집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렬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방음이 갖춰진 독립된 연습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숨쉬는 시간의 흔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방음 설비를 갖춘 연습실을 만드는 건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간을 비워야 하고, 돈이 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이 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술을 생산하는 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성균 성장 서사를 움직인 핵심 키워드, 바로 가족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보게 됩니다. 플랫폼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플랫폼은 한 사람의 재능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바닥이며, 흔들릴 때 다시 일으키는 손이며, 방향을 잃을 때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홍성균의 가족은 돈만 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했고, 환경을 구축했고, 감정을 안정시켰고 경력을 관리했으며 그 모든 것을 일상 속 시스템으로 굳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부모 직업을 몰라도 느낍니다.
이건 개인이 혼자 이룬 속도가 아니다. 누군가 뒤에서 정확하게 길을 닦아줬다. 이 감각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가족 플랫폼의 첫 번째 축은 재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냐 아니냐의 단순 구분이 아닙니다. 핵심은 안정적 지속성입니다. 국악교육은 한번 큰돈을 쓰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달 흐르는 비용과 매년 반복되는 투자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한번 크게 후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년, 매달, 그 지루한 반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 기반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홍성균 고려의 활동 궤적만 봐도 드러납니다. 공연과 콩쿠르, 진학과 연습, 무대와 연습실, 그 반복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끊기지 않았다는 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집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술을 향한 지원만큼은? 두 번째 축은 환경입니다. 연습실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활 리듬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소리 중심의 전공자는 연습 시간이 생명인데 그 연습 시간은 가족의 수면과 휴식, 대화와 식사 시간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연습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족이 조금 불편해도 참자 정도가 아니라 이 집의 중심을 예술로 옮기자라고 결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의 꿈을 응원하지만 생활의 중심은 여전히 부모의 편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균의 집은 다릅니다. 공간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중심은 홍성균의 예술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개인의 재능이 연습할 수 있는 현실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환경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 축은 정서입니다. 국악은 특히 감정의 소모가 큰 장르입니다. 소리 한 번 뽑기 위해 자기 감정을 꺼내야 하고 무대에서 울고 웃고 흔들리며 평가와 경쟁 속에서 자존감이 깎입니다. 이때 가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예술가의 내면이 달라집니다. 성급한 성과 요구는 아이를 망가뜨리고 무관심은 아이를 지치게 하며 과도한 간섭은 아이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홍성균이 보여주는 무대 태도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고 고요하게 끝까지 끌고 가는 힘.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훈련이 주는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훈련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가족 플랫폼은 감정의 안전망입니다. 밖에서 흔들려도 집에서 다시 고정되는 사람, 그 구조가 홍성균의 목소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축은 경력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예술가의 길은 실력만으로 뚫리지 않습니다. 어떤 대회를 나갈지, 어떤 무대에 설지, 언제 어떤 레퍼토리를 바꿀지, 진학을 위해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을지, 이런 선택들이 예술가의 시간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예술가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찾아주고, 일정과 준비를 관리해주고, 이동을 돕고,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며 다음 무대로 밀어줘야 합니다. 홍성균이 국립계열의 예술교육 코스를 밟아오며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까지 이어진 흐름은 단순히 공부 잘했나 보다가 아니라 경로가 설계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경로는 우연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로는 가족이 만든 지도 위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경력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축이 결합될 때 한 사람의 재능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이 됩니다. 많은 재능은 가능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홍성균은 확률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 4무대에서 국악과 트롯을 섞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섞는 순간 더 강해졌습니다.